제 양심을 걸고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는 총 42개의 치아, 고양이는 30개의 치아가 있어요. 이 치아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스케일링을 하고 폴리시까지 마치려면 정말 손이 빠르고 숙련된 저 같은 치과 수의사도요, 이 모든 과정을 FM대로 진행하려면 최소 3-40분은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10분, 15분 만에 스케일링 끝났습니다 하고 아이를 데려다 준다면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했던 치아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뒤쪽 뿌리가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아로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동물치과 이원장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 입냄새가 되게 심해지고 치석도 눈에 보여서 스케일링 예약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마취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하고 나면은 치아가 더 건강해지고 깨끗해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큰 용기를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스케일링은 안 하느니만 못하게 치아를 더 망가뜨리고 입속에 숨어있는 더 큰 병을 놓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수년간 동물 치과 치료를 1,000건 이상 집도하고 마취는 2,000건 이상 해온 수의사로서, 그리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한 명의 의사로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스케일링 3가지를 솔직하게 그리고 전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우리 아이의 평생 치아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테니 보호자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링의 개념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을 단순히 치아에 붙어있는 누런 돌멩이를 떼어내는 미용이나 청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자동차 겉에 묻은 흙먼지만 씻어내는 세차와 같습니다. 겉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잘 드는지, 엔진 오일은 괜찮은지, 내부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진짜 제대로 된 치과 치료는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키고 엔진부터 하부까지 모든 부품을 점검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정밀 종합검사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겉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세차와 같은 스케일링은 검사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즉, 제대로 된 스케일링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아이의 숨겨진 구강 질환을 찾아내기 위한 정밀 검사의 시작입니다. 이 개념을 보호자분께서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계속해서 우리 아이의 치아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만 반복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나쁜 스케일링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정상적으로 빠른 공장식 스케일링입니다. 혹시 동물병원에 갔는데 스케일링 금방 끝나요? 한 10분, 15분이면 됩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교과서적으로 그리고 제 양심을 걸고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는 총 42개의 치아, 고양이는 30개의 치아가 있어요. 이 치아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모든 치아를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기구로 치아의 앞면, 뒷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고랑까지 꼼꼼하게 스케일링을 하고 마지막에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폴리시까지 마치려면 물리적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말 손이 빠르고 숙련된 저 같은 치과 수의사도요, 이 모든 과정을 FM대로 진행하려면 최소 3-40분은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10분, 15분 만에 스케일링 끝났습니다 하고 아이를 데려다 준다면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그저 초음파 스케일러로 눈에 보이는 커다란 돌멩이 몇 개만 툭툭 떼어내는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2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히려 치석이 더 잘 끼게 만듭니다. 이렇게 빠르고 거칠게 진행되는 스케일링은 우리 아이 치아의 가장 바깥층, 매끄러운 범랑질인 에나멜에 수많은 미세한 스크래치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칠어진 표면에 당연히 치태와 치석이 이전보다 더 빠르고 단단하게 달라붙게 되겠죠. 2번째 문제는 연약한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치주 질환의 시작점은 보이는 치아가 아니라 치아와 잇몸 사이에 아주 연약한 치아 고랑입니다. 치은 열구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의 치태를 섬세하게 제거하는 것이 핵심인데, 시간에 쫓기는 이런 공장식 스케일링은 그 부위를 오히려 거칠게 긁어내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2번째 나쁜 스케일링의 특징은 바로 스케일링만 하고 검사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치과 수의사로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앞서 제가 스케일링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정밀 검사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수천 마리 아이의 치아를 치료해본 경험상 정말 스케일링만 하면 되는 아이는 100마리 중에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나머지 80에서 90마리 아이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멀쩡해 보여도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병이나
보호전이나 치아 뿌리에 염증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디님이 보시기에는 이 치아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하얗고 깨끗해서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게 보여가지고 치료를 권유드렸고요. 실제로 치료를 했을 때 문제가 보였습니다. 이게 치료했을 때 사진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했던 치아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뒤쪽 뿌리가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뿌리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요. 요만큼의 뿌리 부분이 녹아있고 거기 때문에 잇몸도 요만큼 내려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아프고요. 이빨 뿌리가 녹는다라는 거는 결국 염증 때문에 흡수가 되고 있다는 걸 뜻하니까 뿌리에 염증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치아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분들께서 모르시고 방치할 경우에는 아이는 계속 그쪽 치아가 아프고요. 아프다 보니까 그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석도 더 많이 쌓이게 될 거고 그쪽 부분에 다른 치아들도 잇몸 염증이 더 잘 생기고 결국에는 뽑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일반 분들이 보실 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부분이 조금 보여가지고요. 치료를 권유드렸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잇몸 안에 물주머니가 생기고 있어가지고 그 물주머니가 커지면서 주변 뼈를 녹이고 치아의 뿌리도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물주머니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주변 뼈를 녹이고 그리고 주변 치아를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이 물주머니가 있는 부분이 아래턱이다 보니까 정말 끝까지 방치됐을 경우에는 아래턱뼈가 부러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요만큼의 뼈가 차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염증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치아도 사실은 뿌리가 여기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뿌리가 이만큼이 녹아 없어진 게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 수술적으로 열어보았을 때 뼈가 덮여 있어야 될 부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구멍이 생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치실까지 써가면서 양치질을 해도 결국에는 치석이 쌓이고 잇몸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주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사람보다 치주염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일부 동물병원에서 속을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겉으로만 보고 깨끗해졌네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아이의 입속에 있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둔 채 뚜껑만 닫아버리는 정말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시한폭탄들이 우리 아이의 치아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선 2가지 문제의 최악의 버전이자 제가 보호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나쁜 스케일링의 3번째 특징, 절대 하면 안 되는 무마취 스케일링입니다. 일부 애견샵이나 병원에서 마취 없이 안전하게 라는 말로 보호자님들을 현혹해서 무마취 스케일링을 제안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마취 스케일링은 치료가 아니라 동물 학대에 가깝습니다. 제가 왜 동물 학대라고 표현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사람이 게다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 여럿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입안에 차갑고 뾰족한 쇠꼬챙이를 넣어서 긁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죠? 마찬가지입니다. 무마취 스케일링을 할 때 아이가 느끼는 공포와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둘째, 질병의 원인을 전혀 제거하지 못합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죠. 진짜 문제는 잇몸 속에 숨어있는 치석과 세균이라고요. 아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잇몸 속을 섬세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큰 돌덩이 몇 개만 떼어내고 진짜 병의 원인은 그대로 방치하는 셈입니다. 셋째, 아이의 치아와 잇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힙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아이의 잇몸이나 볼, 혓바닥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표면에 깊은 스크래치를 남기는 건 물론이고요. 보호자님께서 마취에 대해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더 위험하고 더 고통스럽고 아무런 치료 효과도 없는 방법을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병원에서는 어떻게 스케일링을 좀 하시나요? 저희 병원은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료도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마취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최신 마취기랑 실시간 감시 모니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마취만을 모니터링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마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혈압이나 심박수 변화까지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마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 있는 참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실에 직접 들어오셔서 투명하게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과 제 치료 실력에 대해 신뢰하고 계셔가지고 전 병원에 있을 때부터 저에게 치료를 맡기셨던 보호자분들이 제가 개원했다니까는 병원이 마포에 있는데도 1시간 혹은 2시간 이상 걸려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의 소중한 치아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케일링 상담 시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케일링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뿔이나 잇몸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과 방사선이 기본으로 포함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정밀 검사를 하는 곳인지 단순 청소만 하는 곳인지 가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스케일링과 검사, 그리고 치아 표면을 다듬는 폴리싱까지 마치는데 총 예상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비정상적으로 빠른 시간을 얘기한다면 공장식 스케일링일 가능성을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1시간,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분은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 수술 중에 아이의 심박수나 호흡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감시 모니터가 있나요? 그리고 마취 장비와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확인을 해보세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병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병들게 하는 나쁜 스케일링의 3가지 특징은 바로 첫 번째, 10분 컷 공장식 스케일링, 두 번째, 정밀 검사 없는 단쪽짜리 스케일링, 세 번째, 절대 해선 안 되는 무마취 스케일링이었습니다. 부디 보호자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일링은 미용이 아니고요, 마취 하에 이루어지는 엄연한 의료 행위입니다. 단순히 싸고 빠른 스케일링에 초점을 맞추실 것이 아니라 이 병원의 스케일링이 혹시 우리 아이의 평생 치아 건강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부터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직접 현명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식욕이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잠만 자는 모습으로 조용히 그 고통을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그 고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보호자분들께서 그 침묵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마취로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이지 않는 숨겨진 고통까지 해결해주는 것, 그것이 말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동물치과 수의사로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아이 스케일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오복동물치과병원에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진료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 오복동물치과병원 이성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